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청약을 챙겨봐야 되는 종목은 3개입니다. 앞에서 한참 널널하다가 꼭 이렇게 몰아서 청약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뉴엔AI와 KBJ 32호 스펙, 사이닉 솔루션이 있습니다. 뉴엔AI와 같은 날에 진행되는 대신밸류 리츠도 있긴 한데 우선 리츠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인시스는 7월로 이사 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일정 가운데서 스펙을 안고 갈 거냐 스펙은 빼고 갈 거냐 요것만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 첫 번째 종목인 뉴엔AI, 아무래도 정책 수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우선 기대주로 꼽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회사는 AI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동영상 등등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해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요걸 핵심 먹거리로 삼고 있어요. 분석한 내용은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제품 전략, 고객 대응 등등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요, 이렇게 온라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제품을 보유한 회사들은 많습니다.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바이브컴퍼니, 우리가 공모주로 만났던 많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뉴엔AI는 이들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구어체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에 특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나 글의 비정형 데이터를 미리 학습시킨 독자적인 언어 모델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나 이메일, 논문, 특허, 기사, 오피스 문서, SNS 이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도 SNS에서 사용이 되는 글들은 문법 파괴, 오탈자, 은어, 슬랭, 신조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뉴엔AI는 이렇게 실생활에서 나오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국내 AI 빅데이터 기업들 중에서 다수는 해외 대기업이 개발한 LLM, 거대 언어 모델에 데이터를 적용해서 최적화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챗 GPT가 바로 LLM, 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LLM에 대한 설명은 화면을 참고해서 각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튼 핵심은 회사는 이런 해외의 대형 언어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구어체 특화 거대 언어 모델인 퀘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게 차별화 포인트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퀘타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퀘타 엔터프라이즈, 퀘타 데이터, 퀘타 서비스가 있는데요. 퀘타 엔터프라이즈는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AI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회사에 대한 평판 조회나 이슈 분석용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최근에 출시한 제품에 대한 관심도 분석이나 타사 제품과의 비교 분석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로레알, 현대, 코카콜라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네요. 자, 퀘타 데이터는 분석된 데이터를 회사들이 자체 시스템에 연동해서 시각화하고자 할 때 가공된 데이터를 공급하는 서비스래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유통, 공공기관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퀘타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내놓은 분석 서비스입니다. 우리 대기업 중심의 퀘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통해 나온 결과물들 중에서 전문적인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표준화시킨 서비스고요. 이거를 구독형으로 제공을 해서 저렴하고 빠르게 고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비중을 보시면 24년 기준 퀘타 엔터프라이즈가 40%, 퀘타 데이터가 33%, 퀘타 서비스가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소형 기업을 타깃으로 한 퀘타 서비스가 시장에 더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리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AI 회사인데 뉴엔AI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약 2천억 원건으로 국내 최다 수준이라고 하고요. 900개 이상의 분석 모델을 구축해놔서 금융, 유통, 법률 등등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까지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퀘타가 현재는 대기업 위주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주요 고객사는 삼성, LG, 롯데, SK, CJ, KT 등등 국내 10대 그룹사를 포함해서 외교부나 문체부, 국토교통부 이런 정부의 주요 부처들을 두고 있고요. 5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적을 보시면 이익을 실현하는 AI 기업이라는 거, 요것 또한 차별화 포인트이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연속해서 영업 흑자를 기록했어요.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매출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회사가 매출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구독형 사업의 성공 덕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구축 사업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구축 사업은 개별 건의 수주 금액이 크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 수주에 실패하거나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 매출도 역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독 사업은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거둘 수가 있죠. 구축 비용은 훨씬 덜 들고요. 회사에 따르면 전체 고객 중에 3년 이상 장기 고객의 비율은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도입했던 기업 대부분은 재계약을 이어왔다는 의미인 거죠. 네, 이렇게 구독형 서비스로 인건비 등등 비용도 절감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꾸준히 이어오는 모습 좋습니다. 자, 근데 최근 3개년 성장률 자체는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22년 이전까지는 SNS나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인사이트 분석에 대한 수요가 막 급증했는데 22년 이후에 높은 초기 도입 비용과 고객사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신규 고객 유입이 좀 둔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핵심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신규 서비스로는 K-뷰티 특화된 AI 분석 서비스 이런 거 출시했더라고요. 또 K-뷰티 관련주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24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긴 했고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단기순 손실 56억 원이나 잡힌 게 걸리는데 요거는 전환상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회계상 일회성 손실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25년 1분기도 영업 적자와 단기순 손실을 기록한 게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매출이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서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라고 회사 측이 얘기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25년 1분기 매출이 24년 1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지금까지 좀 공들여온 신제품들이 25년에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흑자 AI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아무튼 매력 포인트기는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 AI 세계 3대 강국이었죠. 이를 목표로 AI 민간 투자 100조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최근에 실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고요. 그래서 솔트룩스, 코난테크 등등 이미 한 차례 급등을 기록해줬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수혜주 중심의 허니문 랠리 아직은 그래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와중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있는 테마 AI다. 그러면 가야죠. 네,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엑셈, 모코엠시스, 비아이매트릭스를 선정했는데요. 경쟁사로 꼽히는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바이브컴퍼니가 안 보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유사성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꼽았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PER이 높은 엠로를 포함시켜서 평균표를 높이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뉴엔 AI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24년 순이익 기준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은 21.56배를 계산했네요. 주당 평가가액은 27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출합니다. 25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85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 2287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5.92%에서 26.06%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 13,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미래 추정치 기반이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고평가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하시죠. 경쟁률은 995.61대 1,
2,39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종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는 GFC 생명과학에는 조금 못 미쳤고요. 인투셀이나 원일 TNI 이런 종목들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여도는 높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가격 분포표를 확인을 해보면 밴드가 13,000원에서 15,000원이었는데 두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에 참여했습니다. 17,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도 128개가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은 건수 기준 19.02%, 수량 기준 17.18%, 확약도 잘 잡힌 편이죠. GFC 생명과학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확약이.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30% 이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기대한 만큼 좋았다.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333억 원, 시가총액은 약 1,332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7월 4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NH와 신한 두 개 증권사에서 가능하고요. 최소는 NH는 10주인데 신한은 2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27.99%에 해당하는 248만 5,236주는 상장 당일 풀릴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373억 원 정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10.67%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직원 박도영님과 벤처금융들이 있는데요. 벤처금융의 대부분은 23년 프리-IPO 때 상환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한 상환 우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13,309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15,000원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프리-IPO 당시의 기업가치와 상장 시점의 기업가치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의 비중도 부담이 없는데 기존 주주의 단가 또한 두려울 정도로 공모가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덜하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상장사들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와이즈넛, 바이브컴퍼니 얘들과 실적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뉴엔AI가 자체적인 LLM 모델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1,000억 원대 등장은 꽤 메리트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였어요. 솔트룩스는 시가총액 6,235억 원, 코난테크는 4,725억 원, 와이즈넛 2,183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비교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내 맘대로 주가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26년 예상순이익에 오늘자 시총 기준의 비교기업 평균퍼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가 56.63배, BI 매트릭스가 40.32배로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AI로 엮이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게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들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시켜서 평균퍼를 계산해 봤습니다. 네, 이 경우에 주당 평가가액은 약 26,607원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모가보다 77.38% 높은 수준, 그래서 80% 이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비교기업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초반대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 유통가는 금액 300억 원대, 기존 주주 비중 10%로 유통 물량의 조건도 괜찮고요. 기존 주주의 단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또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독 상장이고요. 단점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합시다. NH의 49만 9,500주, 신한의 5만 5,500주, 총 55만 5,000주를 공모하고요. 두 증권사의 배정 물량의 차이가 꽤 큽니다. 최소는 NH가 10주, 7만 5천원, 신한은 20주, 15만원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수수료는 둘 다 2,000원입니다. 청약 한도가 NH의 기본 등급은 16,000주, 신한은 3,600주거든요. 증거금으로는 NH가 1억 2천만원, 신한은 2,700만원. 한도 차이가 워낙에 커서요. 비례 경쟁률의 격차도 좀 벌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신안의 한도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NH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서 유불리 좀 따져봐야겠죠. 가족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신안의 다계좌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 GFC 생명과학에 20만 건 넘게 참여했더라고요. 이전에 인투셀이나 달바글로벌에도 참여 건수는 20만 건을 넘겼었고요. 그래서 UNAI도 느낌상 20만 건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22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했을 때 1.26주, 한 주 또는 두 주를 예상하고 있어요. 증거금은 4.4조 원 정도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증권사 통합으로 비례 경쟁률이 2114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안전한 비례 한 주 증거금은 1,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경쟁률 기준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의 16,000주 풀청약 시에 균등은 한 주, 비례는 7주 가능할 것 같고요. 배정 금액은 12만 원이 되겠죠. 80% 기준의 기대 수익이 96,000원, 더블이면 12만 원, 150%까지 간다면 18만 원.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12,238원. 그럼 이틀치 파킹 이자 대비해서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상 도우인시스는 빠져줬기 때문에 UNAI 집중해서 청약을 하시고 남는 자금을 KB스펙에도 나누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사이닉솔루션의 일반 등급 청약 한도는 상단 기준 1억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 놔두시고 KB스펙 쪽으로 좀 배분을 하시거나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주말 평온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